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물을 것인가, 또 어떻게 물을 것인가가 늘 화두인데, 즉 발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참여 학생, 대상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생각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문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선 아직 발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혹은 어색하다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단어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 질문은 방향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던지는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발문은 그 반대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는 물음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즉 어떤 학습을 하던 중에 이해가 안 됐다 라는 측면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때 던지는 물음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만약에 저든 여러분이든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갔다, 그래서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는 방문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반면 발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는 물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그러면 왜 물어보느냐?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물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수업 중에 학생이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경우들도 있죠. 네, 하지만 발문의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발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물음, 열린 물음이라고 발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열린 물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반대로 닫힌 물음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열린 물음은 어떤 맥락인지, 즉 어떻게 묻는 것인지,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반대로 닫힌 물음은 또 무엇인지를 각각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열린 물음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흥미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몰입도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결국 실행력도 높여준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 효과를 위해서는 열린 물음을 던져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반면 닫힌 물음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닫힌 물음은 즉답을 요구하는, 그리고 수동적이자 기계적인 물음이다 라고 먼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답형 물음, 혹은 선택형 물음, 답정너 물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열린 물음과는 다르게 답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생각의 범위가 매우 좁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늘 열린 물음만 던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물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닫힌 물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물음만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적절히
열린 물음과 닫힌 물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 그렇다면 좋은 발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던지는 물음인가에 대한 측면인데 첫 번째, 대상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 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단 그 사람이 물음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해야 답을 찾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상을 고려했을 때 너무 어려운 물음은 지양을 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 물음을 던지는 시점이 언제이냐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물음을 던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확은 저는 보통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음의 길이가 길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묻게 되면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죠. 보통 여러 개의 물음을 동시에 던지면 그 물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 것만 기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보고 답을 들은 다음에 또 추가로 물어보는 그런 전략을 써라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변에 대한 경청도 매우 중요하겠죠. 물어보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물은 거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었으면 당연히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잘 듣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발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상 여부에 대한 것도 있는데 물론 지도, 수업 자체가 큰 보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발문, 그 가운데에서 열린 발문, 그리고 닫힌 발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발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발문은 지도든 치료든 상호작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지도사, 훌륭한 교사, 훌륭한 부모라고 한다면 무엇을 골라 읽혔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발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또 언제 던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원리를 꼭 숙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적절히 해당 주제 자료에 따라서 발문을 던지시어 부디 참여하는 자녀 학생들의 사고력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